측면광은 우리 시계 기준으로 3시 방향과 바로 9시 방향에서 들어오는 바로 좌우에서 그냥 딱 빛이 들어올 때,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떻게 그러면 사진으로 표현될 것인가? 요거 관한 것도 한번 제가 촬영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아프리카 사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발자국은 제가 혼자 걸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밝은 부분과 여기 보시면 우리 이랑처럼 이렇게 그림자, 여기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 언덕을 만든 거예요. 조그만 그 모래 언덕에 작게 그림자가 비친 거죠. 이건 측면광으로 해가지고 발의 그림자도 똑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제가 모래하고 그림자만 찍으면 좀 단순하니까, 그래서 제가 발을 좀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한 바퀴 시계 역방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찍으니까 우리가 빛을 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이 9시의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런 질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사막에서 순광으로 찍었을 때는 노란색으로, 아니면 조금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좀 빛이 반사가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역사광이나 아니면 측면광을 이용하게 되면 색깔도, 모래 색깔도 짙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함께 찍기 때문에 여러분 빛과 그림자의 완성도가 높은 그런 사막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요거는 2008년대 박태환 선수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순강 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주 경기장 갔을 때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을 찍었는데 여기서 금메달 막 따고 했을 때 이거 수영장을 어떻게 표현할까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 수영장 건물 찍을 때, 근데 또 마침 딱 보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서리에 딱 와서 좌측엔 햇빛을 받아서 조금 파란색인데 하얗게 빛나고요. 오른쪽은 여기는 보면 빛을 안 받기 때문에 당연히 검게 나오죠. 그래서 같은 파란색인 건데도 조금 파란 하얀색, 흰색이 조금 들어갔고 조금 검은색이 들어갔고, 하늘은 파란색의 느낌을 같은 파란색인데도 어떻게 해요? 빛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따라서 어떻게 느낌이,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다 보니까 질감도 다르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빛을 정복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셔터 결정의 순간에서 우리의 빛의 이해를 지금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골치 아프다 그냥 오토로 찍으시라고요. 그러나 처음에 이제 빛을 좀 정복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후반 작업을 하지 않거든요. 와가지고 뭐 라이트룸도 쓰지 않고 전 포토샵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빛을 최대한 이해하고 최대한 극복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사진을, 완벽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 빛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하면 노출 맞추기도 좀 쉽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어렵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토로 찍으세요. 그리고 내가 좀 거기서 참 자신이 없어, 러 파일로 찍으세요. 그 다음에 너 파일도 좀 자신이 없어, 와서 라이트룸이나 다른 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살려도 돼요. 그런 것처럼 사진 찍을 때 숨을 죽이고 딱 찍을 때 그다음에 파인더로 보고 집에 왔을 때 컴퓨터에 딱 연결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딱 됐을 때 그 쾌감, 그런 것 때문에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조금씩 저장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 사진은 샘플 보여주는 거는 같은 파란색인데도 빛을 받는 부분, 받지 않는 부분, 어떻게 파란색이 3가지 색으로 보여드리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사진으로 베이징에서 찍은 수영장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측면광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다 9시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요. 여기는 구례 운조르라는 한옥이에요. 이제 여기도 부엌이에요. 부엌에 지금은 많이 없어지겠지만 저 하얀색은 딸이라 해가지고 우리 물 지을 때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옛날 양동이로, 요즘은 집집마다 물이 들어오니까 필요 없겠죠, 딸이. 그 다음에 기름병, 소주 대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름병으로도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지도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갈 때마다 있을 때는 찍었으니까, 제가 운전으로도 뭐 최근에 안 간지 한 거의 5년 이상 넘었네요. 이게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빛을 어떻게 이용했냐, 부엌문을 활짝 열면 빛이 쫙 들어오고요. 닫으면 빛이 줄어들죠. 그거는 문을 열고 닫고 해서 빛 양을 조절하고요. 그래서 딱 빛이 들어오니까 9시 방향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엌의 옛날 모습들을 그대로 담는, 우리 이런 건 추억의 사진이에요. 추억의 사진. 제가 이게 40년, 50년대 찍은 게 아니라 불과 찍은 지는 5년 전 사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득한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9시 방향에서 들어오는 측면광을 이용하면 이런 모습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항아리에 빛을 받은 부분은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지 않은 오른쪽 부분들은 섀도우 부분에서 검게 떨어지지만 그게 항아리인지 기름병인지 벽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구분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빛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나무에 비쳤을 때의 질감은 어떤가 볼게요. 요거 장끝 길게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분들 계속 이제 모차르트가 생각날 겁니다. 모차르트 왜 갔지? 자, 이건 또 마찬가지로 9시 방에서 들어오는 아름다운 단풍나무를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풍나무 붉은색이든 아니면 노란색이든 찍을 때 어떻게 찍을까?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와, 멋있다 하고 그냥 셔터만 눌렀겠죠. 단풍을 찍을 때는 순광으로 찍게 되면 모든 빛이 잎사귀에 골고루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뭔가 빛을 계절을 풍부하게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측면광이나 역광으로 찍게 되면 같은 나무인데도 왼쪽에 빛을 다이렉트로 받으니까 노랗게 샛노랗게 보이고요. 오른쪽은 빛을 안 받기 때문에 어때요? 샛노라면서 점점 노란색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하늘에 이렇게 좀 로우 앵글을 찍으면 같은 단풍나무 사진에도 어떻게 해요? 느낌이, 질감이, 색채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번에 또 9시 방향에 들어오는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이걸 또 어떻게 찍을까?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대나무 가면 막 숲길에 이걸 어떻게 찍을 건가? 제가 이거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대나무에 9시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찍으니까 어때요? 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 받은 부분은 거의 하얗게 빛나죠. 안 받은 부분은 새카매요. 그리고 중간 부분들은 초록색으로 빛나요. 그러나 이걸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대나무라고는 인식은 다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순광으로 찍는 순간 똑같이 초록색으로 빛나겠죠. 그렇게도 한번 찍어 보시고요. 나는 내가 조금 더 색다른 방법. 누누이 저희 셔터 결정의 순간에서 말씀드리지만 순광은 기록적이고 사실적인 사진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어딜 가든 어떤 장소에도 빛을 순광을 이용하는 방식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은 다른 사진을 좀 원한다. 그럴 때는 빛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시 방향에서 들어오는 측면광을 찍으니까 대나무 자체가 조금은 흰색서부터 검은색까지 그 다음에 초록색도 조금씩 달라요. 빛을 받는 초록색 부분과 안 받는 초록색 부분. 그러니까 빛의 다양성이 골고루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까 어때요? 느낌이 조금 다른 대나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볼까요? 여긴 또 세고비아. 우리 순정 때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순광 때 딱 보셨을 겁니다. 저 사진. 자, 이렇게 찍는 사진 기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셔터 결정의 순간에서 제일 먼저 할 일 순광으로 이렇게 찍는다. 이거는 기록적인 사진. 그래서 그 단순함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개를 끌고 데이트하는 연인을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근데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오른쪽에 빛이 들어오니까 밑에 그림자가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치 모형을 여러분들이 순광을 통해서 아치를 만들 것이냐, 그림자를 통해서 아치를 만들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보면 돌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질감이 다 나타나죠. 더 질감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비치니까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광장에 비춰진 그림자를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얼만큼 크기가 되는지 가늠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간을 한번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방향을 빨리 저기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옆으로 몸을 움직이면 돼요. 공간을 충분히 하니까요. 이렇게 찍고 나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면 역광, 요 옆에 측면으로 오면 측면광. 다 여러분들이 내가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이 로마 수로교를 집중적으로 찍을 수 있어요.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드리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마드리드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마요르 광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마요르 광장에 이 펠리페 3세의 동상이 있고, 자, 오른쪽에서 빛이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 엉덩이에 빛이 묻고 그의 동상의 그림자가 왼쪽으로 딱 묻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단순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호텔처럼 여기 있는데 한 사람이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아침 햇살을 딱 즐기고 있는 이런 사람 하나 딱 넣음으로써
관광지를 조금 더 극복해낸 제가 이제 이태원의 여행사진 100개 잘 찍기를 보시면 저는 풍경과 건축 속에서 이렇게 조금 작게 사람을 넣는 것을 주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슬로바키아 블라티슬라바랍니다. 야, 이건 뭐 나라 이름 자체도 어렵고 도시 이름도 블라티슬라바, 수도예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체코슬로바키아로 배웠는데 90년대 다시 이제 분리독립해서 체코는 체코,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수도가 블라티슬라바라는 데입니다. 수도예요. 되게 작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기차 타면 뭐 한 4-50분이면 도착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빛이 어떻게 들어가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거의 뭐 3시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머리 위에 빛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생기고 그림자가 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거의 역사강에 가까운 그런 빛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빛을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셔터 결정의 순간에서 순간을 이용할 것인가, 역광을 이용할 것인가, 사광, 측면광, 자 어떤 빛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사진만 찍을 수만 있다면 그 빛이 정답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빛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